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어떤 계절에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보통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여름철인데 치료를 받아도 되느냐, 기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더 악화되진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땀이 나면 흉터 치료나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염증이 더 나서 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등등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데, 보통 여름과 겨울로 나눠 설명을 많이 하고요. 봄과 가을은 딱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로 여름철, 겨울철에 대해서 어떤 레이저 치료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철에 레이저 치료 받는 게 과연 좋은가? 여름철에 레이저 받아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답변은 뭐냐면 절대 아닙니다. 노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시술받기가 실제로 더 좋아요. 우리가 피부의 재생력이라든지 어떤 몸의 재생력에 습도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여름철에는 굉장히 높은 습도를 유지해줘요.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비 오는 시기에는 대기 중의 습도가 100%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 살이 차오르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날씨가 너무 덥게 되면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잠을 깊게 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밤에 설잠을 잔다거나 긴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깊게 못 자게 되면 그게 피곤이 계속 쌓이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잠이 늘 부족하거나 일을 좀 과로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죠. 왜냐하면 피로물질이 자는 도중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문제점인데, 여름철에 날씨가 더울 때 깊게 못 자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는 실제 재생력에는 실제로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흉터 치료라든지 모공 치료의 경우는 실제 살이 차는데 더 유리해요. 어떤 사람은 뭐 피지 분비가 조금 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높은 습도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러면 더 걱정하는 게 뭔가요? 우리 여름철에는 햇빛이 세요. 그럼 흔히 말하면 자외선이 세다 그러죠. 흔히 말하는 자외선 지수라고 해서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뜬 남중했을 때 지면에서 반사돼서 올라오는 UVB의 양을 체크한 것을 가지고 자외선 지수라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8에서부터 10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해요.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뭐 2, 3 이 정도 되죠. 사실 그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UVB는 UVA에 비해서 도달거리가 짧아요.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인데요. 지구는 태양을 공전해요. 그죠? 가장 멀어졌을 때가 흔히 말하는 겨울이고, 가장 가까워졌을 때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일조 시간이 가장 길고 겨울에 일조 시간이 가장 짧아요. 밤이 가장 길죠. 그래서 일조 시간이 짧은 걸 떠나서 태양하고 지구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외선 조사되는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UVB와 같은 거는 겨울철에는 쉽게 이 먼 거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여름철에는 지구까지 도달하게 되고, UVC와 같은 것들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에 걸려서 지면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도달하는 거는 UVA와 B인데, UVA는 공기 중을 통과할 때 대기 중에 물방울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계없이 지면까지 도달해요. 대신 UVB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실제로 대기 중에서 반사나 산란이 많이 일어나서 지면에 도달하는 양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름철에 습도가 높으니까 실제로 지면에 많이 도달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남중했을 때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에 제일 또 그게 뭐예요?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햇볕을 막 쐬면서 밖에 돌아다니는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무직이고 대부분 에어컨 밑에서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출퇴근할 정도의 잠깐 비치는 자외선 양으로는 막 피부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여름에는 오히려 치료 안 받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겠어요?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 현장 일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죠.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의 염분 농도는 0.65% 정도예요. 실제로 피부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0.9%의 NaCl, 염화나트륨 소금물인데 땀은 0.65%로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생리식염수의 염분 농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으로 물을 많이 뺏기게 돼요. 우리가 땀이 많은 사람들은 피부 표면으로 물기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 안에 있는 물기가 줄게 돼요. 그래서 세포 재생에 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염증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나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름에 하시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겨울에 하는 게 낫겠죠? 뭐 겨울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겨울철에 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볼까요? 겨울철에는 여름과 반대의 현상이 생기겠죠. 실내 습도가 되게 낮아요. 대기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밖에 습도도 낮고 실내 습도도 많이 낮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상처의 재생력이 많이 떨어져요. 피부의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게 재생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억지로 잘해서 그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게 돼요. 가습기를 들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되게 신중을 해야 되고 관리에 손이 훨씬 많이 가요. 어떤 환자분들은 레이저를 받으면 자연히 다 좋아질 줄 알고 그냥 레이저에 맡기고 자기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요. 실제로 나는 다 하겠다. 그런 거 꼼꼼히 다 지키면서 관리도 잘할 자신 있고 하겠다. 그러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을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겨울철에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끝나는 시점을 봄이나 여름으로 맞추라고 해요. 왜냐하면 끝나는 시점에 대기 중 습도가 높은 시점에 맞추면 피부가 이제부터 막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고 새 피부가 올라오고 재생이 막 되는데 대기 중 습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되게 유리하게 돼요. 근데 겨울철에 치료가 끝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낮은 습도 때문에 재생력이 불리해요. 그래서 그걸 고의로 맞추고 잘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겨울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억지로 겨울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홍조 환자의 경우는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욱신거리고 열감이 너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겨울철에도 해야 돼요. 왜? 그냥 그 겨울철을 넘겨버리면 계단식으로 악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건조하고 뜨거운 히터 바람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히터 대부분의 사무실이나 어떤 건물에서 히터를 많이 틀기 때문에 이 건조하고 뜨거운 히터 바람이 피부를 굉장히 크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접적으로 맞는 거를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의가 요구되고요. 그냥 맞지 마세요. 피부를 망가뜨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 차가운 겨울바람 피하기. 이거는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크게 권해드린 건 뭐냐면 굵은 털실로 짠 목도리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숨 쉴 때 날숨이 목도리 안에 안 갇히게 하고 밖에서 찬 바람이 내 피부에 안 닿게 해서 피부가 상하는 걸 막게 해줘요. 그래서 추운 겨울 바람 피하기, 그 다음에 히터 바람 피하기 두 개가 되게 중요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선 마스크를 착용할 때 자신의 날숨이 마스크 안에 갇히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내 볼이나 코를 계속 자극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홍조가 더 심해지게 되고요. 얼굴이 붉어지면 모공이 커지고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거는 옛날에 뭐 다른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붉은데 피부를 좋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붉은 사람은. 그래서 붉은 게 없어져야지만 피부가 튼튼해질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붉은 상태에서는 뭐 아무 걸 뭐 해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스크 안에 내가 숨 쉴 때의 날숨, 뜨거운 바람이 마스크 안에 갇히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중에서 옆에 호수 같은 게 달린 게 있어서 내 날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게 만들어진 마스크도 시중에 팔아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그런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또 하나, 마스크의 면이 코에 닿거나 피부에 닿으면 그 마찰로 인해서 피부가 상하게 되고 코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에서 마스크가 살짝 뜨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숨이 마스크 안에 안 갇히게 하기, 마찰로 인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기. 여름에는 습도가 높지만 자외선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무직을 하고 있거나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꼭 뭐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겨울에 하시는 게 좋고, 겨울에서도 당연히 현장 일을 하면 차가운 겨울바람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들어서 종합해보면 뭐냐면 최근에는 계절이 레이저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인위적으로 집에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계절에 의해서 이때는 하면 안 돼, 저 때는 하면 돼, 이때 해야지, 뭐 저때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해 큰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설명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치료를 뭐 시작하는 시점, 치료를 끝내는 시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치료를 받는 곳에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런 걸 다 얘기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 피부에 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스키나 스노보드 타는 건 피부에 굉장히 악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스키나 스노보드 타면 바닥에 눈이 많죠. 거기에는 자외선에 반사돼서 실제 우리가 받는 자외선 양보다 1.8배 정도를 받아요. 그럼 피부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 온몸이 열이 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밖에 공기는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면서 혈관을 비가역적으로 확장시켜 버려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홍조가 생길 수 있고, 그곳에 자외선이 도달하면 얼굴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대표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히말라야 같은 데 보면 어떤 고산지대 아주 높은 곳을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다 새까맣게 돼 있죠. 왜? 자외선 조사량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을 들으면서 보면 어떤 해야 될 거와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또 다른 방송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